일반 환자들이 가장 큰 오해가 목 디스크 수술 잘못하면 전신 마비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추 수술은 실력 있는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척추 정형외과 전문의 박상준입니다. 목은 사실 허리에 비해서 굉장히 뼈도 작고 정교한 수술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추를 선택한 이유도 훨씬 더 수술이 좀 더 정교하고 재밌다는 좀 측면도 있고요. 이제 수술을 제대로 잘 해주게 되면은 환자분의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사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내가 진짜 마비로 전신 마비로 갈 위험에서 이제 나를 구해준 의사다라는 그런 납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사실 의사로서의 만족도도 굉장히 직업적인 만족도도 높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가장 큰 오해가 목 디스크 수술 잘못하면 전신 마비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합병증률은 낮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경추 수술의 대표적인 게 경추 전방 유합 수술이라는 수술인데, 쉽게 말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집어넣고 거기에 철판과 나사로 해당 분절을 고정 유합시키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최소 보조기를 차셔야 돼서 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감을 느끼십니다. 사실 정말 세부적인 그 인체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 부위를 완전히 쇠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그 수술 안 한 위아래 레벨의 디스크의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인공 디스크가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안 좋은 분들은 4, 5년 만에 위아래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좀 그런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 디스크의 사용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과거에 비해서 좀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 디스크는 그러니까 경추 전방 수술의 일종인데요. 문제되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건 다 똑같고요. 그 디스크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그 뼈와 뼈 사이의 빈 간격을 우리가 실제로 목 움직임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 디스크라는 제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훨씬 수술하고 나서도 목의 움직임이 훨씬 더 정상에 가깝게 복원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보조기 차는 기간이 일주일 미만으로 굉장히 짧아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의 디스크가 서서히 대부분 퇴행성으로 망가지면서 디스크 찌꺼기가 밀려나오게 되고, 그 찌꺼기의 일부가 석회화 내지는 골화, 뼈로 변하면서 오래된 치석처럼 신경을 자극하고 눌려서 심하게는 마비도 일으킬 수도 있고 통증을 유발하는데, 일단 그 인공 디스크든 인공 척추 유합 수술이든 결국에는 그 디스크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척추 전방 유합 수술은 나쁜 수술이고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은 좀 더 발전되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상식이시고, 두 수술 다 굉장히 훌륭한 수술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호전율도 굉장히 유사한데, 다만 이제 유합 수술이라는 수술은 인공뼈를 디스크 제거한 부위에 집어넣고 고정을 시키는 부위가 완전히 자기의 뼈로 변하는 기간이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술해놓은 의사는 그게 뼈가 잘 붙는지 안 붙는지, 유합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추시 관찰을 꾸준히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를 꼭 항상 3개월은 꼭 항시 24시간 잘 차셔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들 입장으로서는 환자에게 계속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공 디스크는 정반대로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한 일주일 내로 그냥 보조기 맘대로 풀고 그냥 정상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보조기 굳이 오래 차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큰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도 또 하나가, 유합술 하면은 저 나중에 목 똑바로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목의 움직임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막 전방 유합 수술은 그런 수술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2마디 이하의 전방 유합 수술은 실제로 환자가 수술하고 1년 지나면 목의 움직임에 전혀 제한을 못 느끼세요. 전혀 불편감도 못 느끼시고 내가 정말 목이 고정이 돼 있어요 라는 걸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상식이고, 인공 디스크를 하면 안 되는 환자한테 인공 디스크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가 인공 디스크를 하지 말라고 의사한테 조언을 드렸다면은 그 부분은 아예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유합 수술이 나쁜 수술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정말 하기 싫은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상식이십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인공 디스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척추 전방 유합 수술을 할 거냐, 그 가장 두 가지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환자의 골다공증의 유무입니다. 정말로 환자가 찾아오셨는데 골다공증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이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기에는 본인 뼈가 그 구조물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특수한 질환인 경추의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뼈와 디스크 뒤를 후방을 또 이어주는 인대 부분이 뼈로 변하는 질환인데, 그런 경우는 인공 디스크가 금기라고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선천성 협착증이라고 해서 내가 타고난 신경 통로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유압 수술이 답이에요. 인공 디스크 하면 오히려 이제 너무 좁은 통로에서 이게 목을 움직이게 놔두면은 오히려 신경이 더 수술 이후에 더 추가적인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인공 디스크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수술의 경우는 결국에는 목 앞쪽을 여기 보면 주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과거 막 7, 80년대 때에는 진짜 좀 흉하게 이렇게 세로로 째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미용상으로 너무 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깊어지니까 그거에 의해서 흉터가 가려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가로로 절개하는 거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하고 뭐 수술 부위까지 진입하는데 한 10분 미만으로 걸리고, 실제 디스크를 찌꺼기를 다 청소하는 과정이 또 한 30분 정도 걸리고, 정확한 위치에 이제 우리가 삽입할 인공뼈라든지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다 마무리가 되면은 배액관을 하나 집어넣고 봉합하는 과정까지 해서 대략 한 마디당 간단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한 50분이면 되고요. 좀 복잡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미만으로 걸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추 수술은 실력 있는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의사가 그 해당의 환자의 신경을 괴롭히는 원인 제공하는 그런 골급 같은 그런 찌꺼기들을 얼마나 꼼꼼하고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냐, 거기에 따라 환자의 결과가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경추 수술은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순간 일단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7, 80%의 통증 완화율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을 왜 미련하게 미뤄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대표적인 수술하는 환자들 대부분 케이스가 하루 이틀 아파가지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증상이 갖고 계시던 기간이 최소한 2, 3년 이상 내지는 5년에서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참고 지내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목에서 멀어지는 손끝이나 예를 들어 다리라든지 목에서 먼 구간이 조금 증상이 조금 더디게 좋아지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한 2, 3개월의 신경 회복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대부분 만족도는 거의, 경추 수술은 거의 한 90%에서는 95%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방 수술은 사실 합병증이 그렇게 높은 수술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목이 이제 변성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음이 안 올라가는 그런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대부분의 현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좀 경추 전방 수술에서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하면은 간혹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좀 지혈을 제대로 꼼꼼하게 안 하고 나온 경우에 그 정상적인 수술 부위에 피가 멎지 않고 계속 출혈이 계속돼서 그게 이제 기도를 막는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도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의사들이 다 이제 체크업을 하고 들어가고, 그러한 합병증은 굉장히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수술은 나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인공 디스크 자체는 일단 그 재료에 대한 그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 자체는, 재료 자체는 일종의 비급여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 디스크 수술이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좀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전방 수술, 전방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 같은 경우는 저는 2박 3일의 입원 과정을 설명드리고요. 뭐 그렇게 길진 않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수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절개 범위가 좀 길고 크기 때문에 그 절개한 부위의 통증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통증 때문에 한 4박 5일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수술하고 당일날 환자에게 보행을 시키는 거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행을 시켜보면은 환자분이 수술 전에 본인이 아팠던 것과 수술하고 그 본인이 얼마나 호전되는지를 극명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 복귀나 이런 거는 사무직이, 내가 무슨 뭐 무거운 걸 나르거나 뭐 택배 상하 차이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물론 안 되겠지만, 내가 단순히 그냥 컴퓨터 업무를 하고 사무직이다, 그런 경우는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복귀도 한 4, 5일 만에 가능하시고, 아무래도 전신마취 그런 수술하고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저는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복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 저기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을 하면은 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수명이, 안에 베어링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공디스크도 안에 베어링 부분이 우리가 인공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이랑 똑같은 구조물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목은
우리가 헤드 머리 무게만 받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목에 안 좋은 자세는 어깨가 안으로 말려서 머리의 중심이 자기 발보다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우리가 헤드 무게를 몸으로 받칠 때랑 같은 헤드 무게를 앞으로 떨어뜨려서 받칠 때는 목에 가해지는 디스크 압력에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라든지 후궁 성형술 같은 후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 2주차부터 그 헬스장 가서 아까 말씀드린 자세를 바르게, 헬스장 가서 대표적인 운동이 랩풀다운이라고 등 운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나빴던 자세를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좀 자세 교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유압수술은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유압수술은 뼈를 고정하고 유압을 시키는 게 수술의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압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보온에만 열심히 차시라고 운동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저는 경추 수술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경추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을 경추 연구 학회라는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 이제 가입이 되려면은 내가 꾸준히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부터도 어느 일정 기간 이상 그 경추 수술을 정식으로 배우고 경추 수술에 내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해오던 의사만 그 학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는 자격을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이력을 보셨을 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경추 연구 학회에 소속된 그 선생님이시라면은 조금 그 부분은 신뢰를 좀 가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